이번 영상 끝까지 다 안 보시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양배추와 무심코 함께 먹은 이 음식으로 인해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양배추는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궁합에 따라 최고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당연히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양배추와 최악인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한 번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배추는 다양한 음식과 함께 곁들여지고는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만큼 식감이 좋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궁합이 나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암과 치매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배추는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 불리울 정도로 유명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궁합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됩니다. 이제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 3가지 음식과 최고의 궁합 3가지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배추와 최악의 궁합은 바로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굉장히 의외이지 않나요? 그도 그럴 것이 양배추에는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고 위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요오드 결핍증이 있는 분들께서는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양배추 섭취가 해당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는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도 각종 암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고요. 그러나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과 요오드 흡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양배추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 레시피는 따로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혀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오드 합성을 방해하는 성분은 주로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좋습니다. 잠깐만요. 이쯤에서 첫 번째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 자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는 신맛이 나는 과일과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자몽과 양배추를 함께 먹을 경우 항산화 효과로 인해 암 예방과 염증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아이소사이오사네이트라는 화학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방광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 여러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 백혈구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암세포를 박멸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때 비타민C가 풍부한 자몽과 함께 먹으면 항산화 효과는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배추와 자몽은 다이어트에도 직방이니 자주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배추와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양배추즙입니다. 정말 충격 그 자체입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곧 위 건강에 좋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게다가 카로티노이드, 리보플라빈 성분 덕분에 대장암과 위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배추를 그 자체로 먹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양배추를 즙으로 마시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즙으로 농축되는 과정 속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파괴되며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께는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칼륨과 나트륨 균형이 무너져 신장이 약한 사람들께는 재앙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양배추는 다른 채소들과 비교했을 때 대장에서 쉽게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되면 배에서 가스가 찹니다. 또한 양배추는 한의학적으로 찬 성질이 강합니다. 따라서 너무 과하게 드시면 복부 팽만, 배탈, 설사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유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우유에는 비타민, 칼슘,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곧 양배추의 영양소를 보완하며 위산을 중화시켜줍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양배추와 우유를 갈아 마시는 레시피도 있다고 합니다.
맛도 나름 괜찮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고혈압 약과 아스피린입니다. 나이가 들면 역시 고혈압을 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아스피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 섭취를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폴리페놀과 안토니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들은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지혈증과 고혈압 환자분들이 자주 먹는데요. 하지만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아스피린은 항응고제로서 혈액을 묽게 하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 뇌졸중, 뇌출혈 등의 발병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D는 아스피린과 반대의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 D는 혈액을 굳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양배추와 아스피린이 몸속에서 섞이면 누가 봐도 이상한 조합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양배추를 금식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때 기적의 레시피가 하나 존재하는데요. 양배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사과의 칼륨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간단합니다. 양배추와 사과를 갈아서 마시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특히 좋다고 하고요. 이외에도 당근을 함께 넣어 갈아 마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근에는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면 아마 하루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근에는 칼륨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베타카로틴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근에는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 염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당근은 저칼로리이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레몬즙도 살짝 첨가해 주세요. 왜냐하면 레몬즙은 소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물에 레몬즙을 넣어 마시거나 식품에 레몬즙을 첨가하여 소화를 돕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레몬즙이 양배추 특유의 향을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마시기 더욱 좋아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인 궁합 3가지와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스피린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양배추만 드시지 마시고 사과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또한 양배추를 사과, 당근과 갈아 마시면 건강에 좋고요. 이때 레몬즙을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영상을 반드시 주변 분들께 널리 알려주세요. 자기 혼자만 건강해지면 남들이 얼마나 질투하겠습니까? 건강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